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초완성반 8강 진행을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의 관성을 끌어오는 사주. 그러니까 저는 사주 강의를 할 때 좋다 나쁘다, 이 사주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일종의,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사주 품평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 품평회? 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뭐 그 중에 어떤 강아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내 사주가 여러 개인가? 내 사주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 사주 나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품평회를 하지 말고,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값지게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사주 활용법을 배우는 게 저는 사주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주도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감별하거나 품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주는 다 존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 유튜브 강의에다가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해가지고 강의를 올렸는데, 근데 거기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호신쌤은 늘 좋은 사주만 올리십니다. 이렇게 써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댓글의 내용이, 호신쌤은 늘 좋은 사주만 올리는데 제 사주는 너무 나빠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안타까워. 제가 보통은 강의 때 사용하는 명식 중에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10 중에 9은 일반적으로 명리학계에서 이런 사주 안 좋다고 평가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산다. 거 봐라. 어떻게 잘 살았냐? 이 사주는 이런 기능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썼더니 사주가 이렇게 선작용이 나타났다. 저는 주로 이런 취지의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안 그러고 당신 팔자가 고모양 고꼴인 건 다 사주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장 뭐 그 들을 땐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아 그렇구나 뭐 이럴지 몰라도, 그 당장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 건데, 내 팔자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 그냥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살 거야? 아니잖아. 이게 모든 사주는 존귀해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우리의 운명 프로그램을 짜서 나 이번 지구별에서 이러이러한 경험과 체험을 해서 살아봐야지 라가지고 짜가지고 온 계획이야. 그리고 사실 사주 자체도 영혼의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기운을 가질 때 우리가 골라서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삶을 살려면 부모는 이렇고, 뭐 배우자는 이렇고, 뭐 자식은 이렇고, 내 직장 상사는 이렇고, 좀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기 가장 좋은 운이 언제인가? 아, 요때 골라서 태어나야겠다. 이런 측면으로 많이 봐요. 사주는 활용이 중요하다. 사주가 좋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주의 활용이 좋아야 된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운명 공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강의의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사회의 명예 얻는 법이잖아요. 명예를 어떻게 얻느냐가 사주마다 특성이 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1순위로 합으로 연결된 걸 좀 우선적으로 보자. 2순위가 합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도 보자. 같은 건데, 결국 사회의 관성을 얻어온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귀영화 중에서 뭐 명예, 권력, 지위, 뭐 유명세, 뭐 특별한 감투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관성이라는 애는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치 속담으로 치면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는 자 그 왕관을 써라 같은 거예요. 평관은 어떤 관이에요? 무거운 관판, 무거운 관. 너 목 힘세? 뭐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죠. 되게 멋있는데, 되게 멋있는데, 그거 50kg짜리 감투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죠? 그 코로나 시절에 질병관리청의 정웅용 본부장 같은 그 아주 스타였죠, 스타. 근데 그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은 집에도 거의 못 갔다 그러죠. 뭐 그런 거죠. 맞아. 근데 이제 또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미련 없이 그 자리 내려놓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식양 강사를 두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편하게 좀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관성은 어떤 관이냐에 따라서 그만한 무게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좀 가벼운 관을 쓰면 부담은 덜하지만 뭐 이렇게 뭐 크게 내세울 건 없다는 거고, 좀 크게 내세울 거를 원하면 네가 그만한 실력을 갖추든지 공부를 좀 했든지 뭐 금전재물로 노력을 좀 했든지 식상의 기술을 좀 갖추든지 아니면 이제 빵빵한 인맥을 갖췄든지 뭔가 그
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주의 연주와 월주에 관성이 있다. 그러면 일주와 시주에 어떤 인자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성과 나의 십성이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 그림이 요게 저 왕자의 게임이라고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미드가 있었는데 10년쯤 했죠, 그 미드가. 그 미드 왕자의 게임이 뭐예요? 그 권력을 쫓고자 하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영웅 호걸들. 이 왕자의 게임은 특이했던 게, 저 사람이 주인공인가? 그럼 탁 죽어. 저 사람이 주인공인가? 탁 죽어. 또 되게 멋있는 또 주인공이 나타나.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그럼 다음 편에 죽어. 그래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 사람이 주인공 아니었어? 하는 사람들이 죄 죽어. 아이고, 저렇게 다 죽여놓으면 도대체 누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 북방에 유배 갔던 그 스타크 가문의 막내가 나중에 보니까 걔가 히어로야. 걔는 무시받고 괄시받다가 그 스타크 가문의 막내 입양해가지고 온 양자, 서자죠, 서자. 걔는 저기 북방에 저기 동토의 땅을 지키는 저기 그 유배지 같은 곳에 가 있던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는 끝까지 가죠. 주인공이 되죠. 용녀와 함께 이렇게 용 부리는 여자인 용녀와 함께 로맨스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남자가 거기 보면 뭐 수많은 권력과 욕망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죽고 나타나고 죽고 나타나고 죽고 뭐 이런 느낌이 꼭 관성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와 같은 내용이죠. 거기서는 우리 옛날 시대에는요 관성이 재성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관성을 가지면 재성은 자동으로 들어왔어. 요즘은 조금 다르죠. 관성인데 재성까지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부정부패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하셨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니, 훌륭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훌륭해요. 하나회도 해체했지, 저기 부동산 실명제도 했지,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라는 거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의 재산을 그냥 싹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알아서 물러날 사람들 물러나라. 안 그러면 그래서 그 전혀 인과관계 없이 돈을 모은 사람들은 이제 다 공직에서 물러내서 좀 청렴하게 만든 그런 공들이 있죠. 옛날에는 권력을 가지면 돈도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력에 대한 암투가 강했고 요즘 세상은 권력은 권력, 돈은 돈. 약간 이렇게 해야지 저기 권력자가 되겠다고 청문회에 나왔는데 너무 부자면 좀 부담되잖아요. 당신 그 돈 어떻게 모았어? 근데 이게 그닥 합리적이지가 않으면 이제 이거 혹시 부정부패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관성에 대한 이제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땀 한 땀 제가 저인망으로 이제 사주를 싹 다 훑어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풀리면은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거, 상징적인 거 하나씩만 좀 한두 개씩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연결점을 봤죠. 비겁과 관성이 연결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관이 나를 좋아하여 또는 나와 어떤 연결점을 가지는 비견겁제가 관성과 연결점을 가져서 누구 덕분에 아무개 회사에 갔다. 아무개 회사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다. 누구 라인을 써서 진급을 했다.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누가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원래 겁제를 사용해서 위기를 넘기는 경우들이 보통 용병 사용으로도 많이 해석이 돼요. 용병 사용. 내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도와줬다. 컴퓨터를 못하는 어르신이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서 세금 제출을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와서 컴퓨터를 쑥쑥쑥 다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더라. 뭐 이런 등등 같은 경우도 겁제가 늘상 도와주는 구조. 이런 사주는 겁제가 잘해야 되는 사주죠. 양인압살이라고 해서. 자, 비겁하고 연결되는 구조의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에게 10개의 캐릭터로 전부 다 이런저런 샘플들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겁제와 관성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떤 다른 십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을 한번 봐요. 천간에서는 연결점이 없는데 딴 글자는 모르겠고 지지에서 인묘진 방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이제 이게 인목과 진토는 이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격각도 되고 방합도 됩니다. 그래서 격각이면 너는 너대로 가,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갈게. 근데 그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이거나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치
뭐 형제들 간에 너는 그 길로 가, 나는 그 길로 갈게. 그런데 집안에 무슨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가업을 돕더라. 뭐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인목하고 가까운 재성이 같은 계절 내에서는 인묘 지인이니까 같은 인목, 같은 계절 안에 있는 사업이 보통은 지지에서 거리가 가깝다라는 것은 접하기가 쉽다 같은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탈피를 여러 번 했더니 못생긴 애벌레가 예쁜 나방이 되었다. 뭐 4단계를 거쳤다. 근데 어떤 동물은 한 단계만 거치면 이걸로 변한다. 뭐 같은 관계가 같은 계절 관계는 서로 친족 관계라 그래서 그다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하더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풀빵을 만들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를 차렸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친족 관계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옷을 좀 내가 고칠 줄 아는데 내가 옷가게를 했다 같은 경우는 비슷한 계열에서 전환을 하는 거죠. 이제 옷을 좀 만지던 사람이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됐다 같은 경우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고. 근데 인묘지는 서로 나는 인호술로 갈 거야. 얘는 신자진의 일을 하는 사업이야. 하지만 얘는 인묘진으로 서로 방합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잘 연결되는 시기가 지지에서 묘가 들어와서 서로 다리를 놓았을 때, 그럴 때는 이 둘이 방합 관계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갑인 입장에서는 자기 계절 내에서 가장 하기 쉬운 금전재물 활동, 마치 농사 짓는 집안에서 농사 일을 하다 같은 그런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는 얘는 봄에 시작하는 기운이고 얘는 봄을 마무리하는 기운이니까 어쨌든 같은 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수산시장에서 일을 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비슷한 계열인 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방합으로 연결되면서 편관하고 연결된다. 근데 격각도 되고 방합도 되니까 연결될 때도 있고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좀 거리가 먼 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가능하다.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주들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데 지지에서 재성을 하나 거치고 있으니까 편관하고 나하고 연결될 때 금전재물 이권과 관련돼서 내가 편관과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그 돈 벌려는 곳이 편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관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합이 우선이니까 합으로 연결되는 나하고 삼합으로 나를 중심으로 벌 수 있는 금전재물 활동. 해묘미 목국에서 중심 글자는 묘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묘가 하자는 대로 미토가 맞춰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재성이 중심이고 비겁이 주변인자면은 그 중심인자에 사람이 맞추겠다는 거고, 요거는 나에게 맞춰주겠다는 특수 조직의 일거리 정도로 보면 되겠죠. 특별한 조직이니까 시즌제로 움직이는 스키 강사 이런 데라든가 영화 출판계라든가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런 형태로 원래 편관이 보통 고정적이지 않은 일거리 같은 것들, 보통 프로젝트성으로 움직이는 일, 안 좋게 풀리면 이제 계약직 임시직 이런 거고, 잘 풀리면 프리랜서 연예인이라든가 오히려 몸값 잔뜩 올라간 스포츠맨 약간 이런 형태들도 되겠죠. 자, 대신에 이 편제를 다루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너 이거 잘못 다루면 내가 이거 책임 다 너한테 지울 거야. 이런 경우. 이걸 만약에 남자인데 이게 신미가 여자면 어떤 거죠? 여자가 나 좋다고 나한테 맞춰준다고 나의 독립적이고 늠름한 모습에 반했다고 해서 그러자 같이 살자 했는데 아버지가 경찰이니 아버지가 마피아라든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분이 편관으로 나를 나 책임져 힘들게 한다든가. 만약 이 사주가 남자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약간 위험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집에 계신 부인님이 호랑이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신미라는 일을 딱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 전담하게 돼서 늘상 스트레스를 받지만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 합을 깨는 충미충이 오든가 유금이 와서 묘유충이 오든가 할 때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기회에 한번 좀 관해서 벗어나 볼까도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를 보고 마냥
뭐 나쁜 직장이냐 힘든 직장이냐라고 볼 수는 아니에요. 되게 뭐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직장이지만 그에 만큼 평관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만큼 또 뭐 단기적으로 큰 고액이 들어오는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계통 이 사주가 지금 기술 쓰는 사주가 아니니까 뭐 미중 정화가 있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의 뭐 펀드 매니저 그래서 뭐 고객의 돈을 전담으로 뭐 키워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내가 몰빵 책임져야 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음. 주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오락가락함.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고 위험한 근무지의 뭐 책임자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 있겠죠. 이게 재성을 다루는데 책임져라라는 소리예요. 잘못되면 원래 재성 자체가 네가 관리를 하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관성까지 딱 갖다 놓고 있으면 너 이거 재성 제대로 안 다루면 내 관성이 늘 너 제대로 다루는지 우리가 검사할 거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결혼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무서운 분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너 내 딸 때리면 너 가만 안 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장인이 없으면요. 그러면 부인이 날 때릴 수도 있겠지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음 이런 구조도 한번 보죠. 비경겁제하고 관성이 연결되는 구조인데 여기는 지금 인호합으로 삼합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편관을 딸려 들어왔죠. 이거는 지금 인성이 관여돼서 편관하고 연결된 거야. 그러면 관인하고 나하고 연결된 거니까 이 마찬가지로 직장 조직성이죠. 보통은 이 옆에 있는 을묘는 조직의 재산을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라는 꼭 그런 느낌인 거죠. 요 회사의 요 업무는 네 담당이니까 너 요거 책임지고 해. 너 잘못되면 이거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30억짜리 기기야. 요 장비 네가 잘 관리해. 공장장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관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관인 구조니까. 관인. 재관 구조가 좀 더 능동적이고 관인 구조가 관에서 나한테 시키는 업무 인증받아서 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인호합도 되지만 이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정화가 와서 정임합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동생이나 내 친구 지인이 야 거기서 그 힘든 일을 시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서 그 업무 대신 맡아줄게. 그거는 내가 잘하잖아. 뭐 이런 형태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는 관하고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간여지동급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 일주가 간여지동이면 자기 주체성과 자기 주관성이 꽤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성도 강하고 일주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조직도 큰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일하는 그 사람의 자기 주관성도 강한 사람이야.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조직이 조직 내에서 합당한 지시를 내리는 거는 잘 따르는데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마치 계엄군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해라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군인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면요 까라면 까 싫어 안 까. 이건 조직이 잘못됐어. 내 그 지시는 받을 수 없어. 가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 있죠. 그런 경우가 보통은 일관도 신강하고 관성도 강한 경우에 그러면 관이 합당한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잘 따르지만 관이 부당하거나 위법적인 지시를 내리게 될 경우에는 일주가 자체 판단을 내려서 싫어. 나 안 움직일 거야. 같은 형태. 보통 그런 경우는 관하고 사이가 좋으면 관에서 하는 일이 명분이 있고 이것이 나한테 의로운 일이고 내가 아주 보람을 느끼는 일이다. 그러면 일주의 자율성을 작동시켜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율적으로 잘할 거야. 그냥 맡겨만 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부당한 조직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뭐 원래는 되게 명분 있고 좋은 조직이었는데 뭐 조직의 윗사람이 바뀌면서 갑자기 막 부당한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뭐 이런 경우들. 1987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누구죠? 그 배우 이름이? 하정우가 검사로 나오는데 그 영화의 전반부에 보면은 박종철 그 턱 치면 억하고 죽었다 하는 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그 영화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경찰들이 박종철 대학생을 물고문을 했는데 사망을 해봤어. 고문을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관련 검사를 불러서 검사가 와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돼. 그래서 얼른 화장을 시키고 바로 화장을 시켜야 증거인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경찰 조직에서 담당 검사한테 여기 빨리 사인해 주세요. 이 사인이 뭔데? 그래서 학생이 저기 검사 받다가 무슨 지병이 있어서 죽었는데 바로 즉시 화장하라는 상부의 명령인데 검사가 허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멀쩡한 대학생이 왜 갑자기 죽어? 그리고 왜 부모 입회도 없이 화장을 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아, 좀 하라면 좀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그 하정우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알았어, 사인해 줄게 해가지고 사인을 탁 하는데 거기다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 허락 없이 화장하면 니들 다 죽인다. 니들 다 뒤졌어. 되게 멋있는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저 시체 손끝 하나도 건드리면은 니들 다 깜빵 갈 줄 알아. 그럼 검사가 딱 금지 조치를 내리면 이게 뭐죠? 조직에서 나에게 합당한 지시를 내리면 나는 거기에 명예롭게 따르겠지만 너네들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나도 내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권력자들이 자신이 부리기 좀 쉬운 사람을 부리려면 사주를 좀 보면서 부려야 돼. 그 검사를 어떤 사람을 부렸어야 돼? 관성은 강한데 일간이 신약한 사람을 썼어야 돼. 그러면 그냥 관성이 하자는 대로 같이 딸려가는 형태인데 관성이 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일간도 버티겠다. 같은 형태죠. 이런 사주들은 일주가 다 빠방하죠. 빵빵하죠. 그럼 나도 버틴다. 이 평관이 올바른 평관이고 나의 어떤 사상과 주관하고 맞으면 내 움직이지만 그게 다르면 나는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잘 쓰면 되게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못 쓰면은 내 말대로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다 같은 거죠. 옆에 있는 요 사주들도 뭐 비슷한 구조들입니다. 이게 비겁과 관성이 연결되는 구조예요. 요거는 틀렸네. 정인. 이런 경우에는 겁재하고 평관이 자사합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자사합은 좀 합력이 약하죠. 이건 암합이니까. 암합. 표면적으로는 수화상제인 거예요. 나는 화로 갈 거야. 그랬는데 사회의 자수는 아니야. 조용히 살아. 조용히 수의 기운으로 응축하라고. 그러면 원래 불타오르는 정사일주가 갑자라는 인성조직에 자격을 따지는 조직에서 관인상생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곳에서는 응축하라, 압축하라. 그럼 나대지 말라는 소리죠. 자수가 나타나면. 나대지 말고 싫어. 나 나댈 건데. 나대지 마. 지금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인성 내가 혜택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런 일 다 줄게.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신자 합수가 붙어버리면은 이런 경우가 인생 전반부에는 조직의 인성을 보통 이렇게 직장 조직명으로 살다가 나중에 내 개인 사업이죠. 시주의 재성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내 사업을 사신합으로 빠르게, 사신합은 빠르게 움직여요. 그냥 한다면 그냥 확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고치는 거야. 사신합형이 야 일단 해. 고칠 건 나중에 고치고 그게 사신합형이에요. 합도 빠른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고칠 일 있다. 야 영화 일단 개봉해. 저기 자막 수정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고쳐. 일단 개봉해. 뭐 이런 것 같은 내용이죠. 일단 연애해. 그래서 아직 서로 뭐 잘 모르는데 일단 그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맞출 거 맞추면 되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사신합 한 다음에 신자합수로 연결이 되면 내가 조직에 공헌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편관 조직에 공헌하는 사업을 오다를 하게 되었더니 평관 조직에서 정인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더라. 이런 사주는 상당히 괜찮죠. 이런 구조들은.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신이 여기가 있으면 이건 내 사업이 아니죠. 사회에서 신자 합수되고 있는 평관이 나를 치는 구조인데 약간 요거하고 약간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약간 그런 구조와 같다.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내 뜻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조직에서 시키는 거 하려고 하니 다소 좀 답답하다. 그래서 운에서 독립 자립할 수 있는 보통 운들이 들어오면 보통 일주 간여지동 일시주의 비경겁제가 강하거나 또는 운에서 비경겁제가 지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독립 자립해서 내 뜻대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 자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사주가 요 구조만 보면 이게 저희 사부님, 서구당 사부님 사주죠. 그래서 사주에서 신자진 구조가 강할 때는 조직에서 좀 얌전히 살아라. 세상은 얌전히 살라 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펼치고 살고자 하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저희 사부님이 큰 대기업에 계셨는데 대기업에서 막 룰 지키고 막 뭐 하고 월급 빵빵하게 주는 직장에 있다가 인사신 사명이니까 되게 위험한 거 다루는 가스공사에서 가스 설계하시는 뭐 가스 현장 이게 조사하시는 그거 잘못되면 가스 뻥 터지면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거든. 이제 그거 하시다가 도저히 내 뜻대로 못 살겠다.